사기?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2016년 개봉한 영화 마스터. 이 영화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무려 7만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의 주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중국으로 밀항해 신분을 세탁하고 생활하던 중 경찰과 검찰의 사망 발표로 고인이 됐지만 이후에도 목격담이 끊이지 않으며 죽음 자체가 미스터리가 된 사람. 죽어야 사는 남자 조이팔입니다. (2011년 12월) 중국 옌타이시의 한 장례식장. 국화꽃을 든 사람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꽃을 여기다 얹어놓고 투명한 관 속에 누워있는 남성은 조이팔. 5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입니다. 경찰은 조이팔 가족에게서 확보한 이 장례식 영상과 중국 공안이 발급한 사망 확인서 등을 토대로 조이팔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각종 사망 관련 증명서 등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었고 관련 의사 및 기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한 탓에 시신을 확보하지 못했고 유족들로부터 받은 유골에 대한 DNA 검사 결과는 판정 불가. 조이팔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경찰의 조이팔 사망 발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사망을 선언할 만큼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믿으랍니다. 조이팔 사망 발표한 경찰이 어떻게 보면 이 조이팔이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석연찮은 점은 조이팔 사망 발표 시점입니다. 사망 발표가 있기 얼마 전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직원들이 조이팔을 찾겠다며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조이팔을 찾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점.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장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뭘 조이팔이 왜 죽어요? 아 몰라 우리는 반대했는데 그걸 발표하네? 우리는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발표하기 위해서. 경찰의 사망 발표 후에도 조이팔을 봤다는 목격담은 잇따랐고 가짜 사망설까지 불거지자 이번에는 검찰이 조이팔 생존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희대 사기꾼 조이팔이 진짜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5조 원 넘는 범죄 규모와 70여 명의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검찰의 이번 재수사도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검찰, 두 사정기관이 조사한 두 번의 사망 발표. 하지만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조이팔 가짜 사망설. 그 이유는 상당히 구체적인 목격담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시사인 정희상 기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이 조이팔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는 것. 전직 경찰청장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조직에서는 이미 사망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나서서 움직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조용히 중국 들어가서 만나보고 사실 확인을 해보라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제보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카페에서 조이팔로 추정되는 남성과 면접을 본 여성들이 있다는 것. 그때 당시 커뮤니티, 한인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이팔 수배 전단을 올려놓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 우리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얘기가 된 거죠. 당시 정 기자가 중국으로 가 직접 촬영한 사진. 카페 건물 앞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여성 2명이 서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사진 속 카페에서
자신을 조사장이라고 소개한 사람과 맞선 성격의 도우미 면접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시중도 들고 그 숙식도 뭐 살림 시중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현지차 형태의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제로 이렇게 섭섭지 않게 돈을 주겠다는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여성들은 조사장이 사업을 하다 망해 중국에 들어왔고 현재 조선족 명의로 땅을 구입해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한국에 안 들어갈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목욕했다는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이 막했더니 뭐 그분들은 거의 100%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100%다. 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당시 현장에는 건달 10여 명이 조사장의 주변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달들이 앉아 있었고 저 주변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지는 않고 보디가드죠. 그게 대동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디가드는 조선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정 기자는 카페 종업원에게도 조입할 사진을 보여주고 재차 확인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당시 여성들과 함께 있던 남성과 동일인이라는 것. 여성들이 만났다는 조사장이 조이팔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된 정 기자는 칭다오 총영사관을 찾아가 관련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한중 공조 수사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중국 공안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국 정 기자는 조이팔을 직접 찾기로 합니다. 정 기자는 조이팔이 농장을 하고 있다는 마을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주민들에게 조이팔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을 이어가던 중 사진 속 조이팔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조선족들을 데리고 이 근처에서 큰 농장을 하고 있고 장날마다 중국 군복을 입고 나타나고 공안들이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 제보자 여성들이 중국 공안 조사까지 받았지만 일부러 수사를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국 공안에서는 사실 밀려서 이제 하는 막 그 못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양 그런 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석연치 않은 형대로 끝이 종결이 돼버린 거죠. 그건 조이팔은 아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추적. 정 기자는 현재도 조이팔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 중 한 명도 비슷한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이 조이팔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조이팔 씨 아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저 누군 줄 아냐? 그러니까 저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뜬금없이 물었대요. 야, 너 아버지 잘 있나? 야, 아버지 잘 계세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대로 아버지 잘 계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조이팔의 중국 밀항을 도왔던 최측근 최모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말까지 조이팔과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이팔 생존설에 무게를 싣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조이팔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피해자들과 조이팔을 추적했던 사람들은 조이팔이 아직 중국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군부나 공안의 비호, 중국 폭력 조직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밀항 전부터 중국의 투자 형식으로 돈을 빼돌려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는 건데요. 어차피 이 2008년 1월 달부터 사업 망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에 투자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얘기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어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리 그 어떤 바운더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어떤 준비 없이도 중국을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정의상 기자도 조이팔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근본적으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부분이 중국에 얽히고 설킨 그 자기를 보여주는 세력이 있고
자금이 중국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 형태의 공장이라든지 시설, 사업체로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간다는 게 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신분이 많이 노출된 만큼 현재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제3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중남미 지역을 유력한 조이팔의 은신처로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조폭들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치안이 그들에 의한 치안이 안정된. 특히 조이팔이 이동하려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자금이 함께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이 중남미 지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 투자를 가장해 은닉 자금을 빼돌리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중국의 자본이 중남미 쪽으로 많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되면서 그런 쪽으로 같이 돈이 빠져나가야 갈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폭들이 이전할 때는. 그러니까 돈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의 사망 발표에도 조이팔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 불신의 원인은 검경이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수사죠. 그건 뭐 소위 말하는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수사죠. 그 말도 안 돼. 일단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다단계 수사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윗선을 잡으려고 뭐 하지 않다가 조이팔이 드러나게 된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경 사이에 알력 때문에 드러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과 검찰 내 조이팔 비호 세력은 이런 불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이팔을 비호해온 혐의로 대구에 있는 현지 검찰 과장이 체포됐습니다. 조이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조이팔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당일 조이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이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아 7년형을 받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조이팔에게 9억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려 9년형이 확정된 권혁우 전 대구경찰청 총경. 이처럼 조이팔을 돕다 처벌된 전현직 경찰 검찰 관계자는 8명. 정관계 로비 의혹도 불거졌지만 수사로 밝혀낸 건 없습니다. 현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 조이팔의 다단계 사기 범죄 본사가 있는 지역에 지역 경찰서 같은 경우는 조이팔이 먹여 살린다고 얘기할 정도로 경찰들이 조이팔에 대해서 그냥 뇌물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동업자 형태로 일들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몸통이 아니라고 봐요. 그 역할로 해가지고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다고요? 사건은 이만하면 그게 등장하는 인물도 이만큼 해야 됩니다. 조이팔 씨가 이런 조그만 수첩이 있어요. 거기하고 핸드폰은 잘 때도 자기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마 소위 말하는 이제 본인을 구원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을 어떤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리스트가 있었겠죠. 무려 7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단군일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 피해자 중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많은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다 끌고 수 있는 건 돈을 금액을 다 끌고 가지고 다 밀어 넣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뻥 터지게 되니까 정말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밖에 활동 안 하시고 어머님도 더 이상 대인 기피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생기면서 집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탈모가 되고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조이팔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지식유명하게끔 본인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 도와준 사람 좀 제발 밝혀주세요. 그 사람들 본인은 숨어 다니지만 그 사람 당당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아픔도 없어요. 너무 둔해져 버렸어요.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고 너무 많은 것을 겪고 너무 경찰 검찰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